다음은 응급 간호 중에서 이제 상황별로 어떤 응급처치를 빠르게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만 좀 그룹 지어서 묶어서 한번 볼게요.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있고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조금씩 중요한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물질이 걸려서 있는 응급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똑같은 거 잘못 먹거나 아니면 애기들이 블럭을 삼켰거나 이런 식으로 이물질에 의해서 기도가 막혀버리니까 숨을 못 쉬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산소도 안 돌고 이러면 심정지 오고 뇌 손상 오고 이래서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폐쇄됐다면은 빨리 이 이물질을 빨리 제거를 해서 기도를 확보하는 게 이게 응급처치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거를 하냐 하면은 하임리 요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의식이 있는 환자가 의식은 있는데 기도가 막혔다 이러면은 스스로 이제 기침을 해서 이물질 배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고요. 이걸 잘 못한다 이러면 환자 뒤에서 이렇게 양팔로 허리를 감싸가지고 복부를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해서 압박을 줘가지고 어쨌든 이물질을 제거를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환자가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다면은 머리와 목을 받치면서 목을 돌려서 눕혀놓고 그 다음에 복부를 밀어 올리면서 어쨌든 복부 쪽에 압력을 빨리 가해줘가지고 이물질을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나 안 나왔나 손가락으로 이물질 이렇게 점검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이물질 제거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은 출혈이에요. 그래서 출혈이 여러 부분에 날 수 있는데 코피가 날 수도 있고 머리 쪽이나 복부 이렇게 날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씩 응급 상황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비중이나 이런 게 다르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가벼운 게 코피가 날 경우 옛날에는 고개를 뒤로 젖혀라 해라 이러는데 요즘에는 이제 고개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지혈을 하라고 해요. 왜냐면 피가 뒤로 꺾으면은 코피가 뒤로 꿀꺽꿀꺽 넘어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숙여가지고 지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숨 쉬면서 코 부분을 꽉 눌러주면은 어쨌든 지혈이 되겠죠. 그리고 코풀기를 하거나 뭔가 힘을 주면은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지혈이 오히려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찬물찜질을 하면 혈관 수축이 돼서 지혈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입으로 넘어온 피는 오심구토를 유발하니까 삼키지 말고 다 뱉어라. 오심구토 하면 또 힘 가해져가지고 코에 또 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코피가 안 멈추니까 입으로 뭔가 코피가 넘어갔다 이러면 삼키지 말고 다 뱉어줘라. 그래서 중요한 게 코를 숙이고 코 부분 눌러가지고 압박 지혈하고 찬물찜질하고 피 나온 거 다 뱉어주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머리에서 출혈이 나요. 아무래도 두개골이 골절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또 노인이나 음주해가지고 뇌 손상이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머리 쪽에 상처가 났다면 깨끗한 거즈로 압박한 상태에서 빨리 병원에 가야겠죠. 요거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하고요. 뇌 손상이 왔다면은 이거는 겉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뇌손상 같은 경우는 의식이 잘 있는지 아니면 구토 증상이 있는지 어지럼증이 있는지 아니면 귀나 코에서 뇌척수액이나 혈액이 나오는지 좀 평소와 다르게 언어와 행동이 이상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뇌손상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뇌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해서 모든 뇌 손상이 의심이 된다면 바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반응이 없는 환자라면은 어쨌든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게 척추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척추 손상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기도 유지, 호흡 순환 이런 거 잘 체크해주고 두피에서 출혈이 난다면 드레싱으로 소독된 드레싱으로 압박을 해주고 두개골 골절이 의심된다면 상처 주위를 압박하되 직접적으로는 압박하지 말아라. 왜냐면 이 두개골 되게 조심스러운 부위인데 잘못 압박하면 오히려 더 상처가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압박을 하는데 그 두개골 주변을
바로 압박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뇌 손상이 있을 경우는 이제 머리를 좀 올려주는 자세를 해야 뇌가 이렇게 부풀고 이렇게 압력이 차는 그거를 좀 떨어뜨려 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뇌 손상이 있다면 이렇게 좀 머리를 올려주는 자세. 그다음에 뭔가 머리 손상으로 구토 증상이 있다면은 부상자를 옆으로 누워가지고 목을 고정시켜서 토물이 그냥 옆으로 흘러나와서 질식 안 되게끔 이렇게 해주면서 빨리 병원에 가는 게 답이겠죠. 그리고 복부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교통사고 등에 의해서 복부에서 막 출혈이 나거나 장기 손상이 된 상태. 그리고 멍이 있다면은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가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에서 진짜 출혈이 나는데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부 손상이 의심된다면 어쨌든 빨리 병원에 가주시고, 타박상이나 뭐 관통상, 뭐 내장이 나온 경우 뭐 이런 게 있는데, 복부에 타박상이 있다면 그냥 편안하게 치기를 하고 구토 증상에 대비해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복부를 뭔가 이렇게 뚫고 갔어요. 그때는 움직이거나 요거 뭐 이렇게 복부 뚫고 간 물체 강제로 빼지 말고 그대로 가고 지혈만 해가지고 이 물체를 강제로 움직이거나 뭐 빠지게 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이거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하면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가서 지혈만 한 상태에서 빨리 병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내장이 튀어나온 경우에도 내장을 강제로 넣어주기보다는 배행하이를 해가지고 배의 압력을 최소화해주고 멸균 생리수 적신 거즈로 이 튀어나온 장기 덮어가지고 빨리 병원 가야 돼요. 이거 다시 막 장 속으로 뱃속에 넣어줘야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뇌출혈이 있다면 이제 위손상이나 뭐 위궤양, 폐결핵 뭐 이런 걸로 내부에 출혈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럴 경우 반드시 눕혀가지고 금식을 하고 토하거나 기침을 하면 머리를 옆으로 돌려가지고 편하게 해주고요. 출혈 부위가 어딘지 모른다면 괜히 더운 물주머니 사용하면은 지혈은커녕 피가 더 콸콸 나겠죠. 그러니까 더운 물주머니 사용하면 안 되고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치기로 해가지고 혈액이 폐로 들어가는 거 방지해주고 호흡 곤란 증상이 있다면 이렇게 좀 상체를 세워주는 반자이 자세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좀 출혈이 난다 이러면 좀 피가 어둡고요. 폐에서 출혈이 난다 이러면 거품이 좀 섞여 있고 되게 선홍색 피가 난다고 해요. 그리고 교상은 물리는 거죠. 물리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한테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입에는 다양한 세균이 많기 때문에 물렸다면은 이제 빨리 물하고 비누로 강하게 세척을 해서 씻어주고요. 피가 난다면 직접 압박을 해가지고 지혈을 하고 심한 상처다 이러면 빨리 병원에 가줘야겠죠. 다음은 개한테 물리는 경우예요. 개한테 물리는 게 왜 위험하냐면 광견병이 의심돼서 위험한 거죠. 비슷한 동물로는 뭐 여우한테 물렸을 때 늑대, 스컹크, 박쥐 등 여러 야생동물한테 물렸을 때도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개한테 물렸을 때는 일단은 빨리 병원 가서 광견병 주사를 맞는 게 중요하고요. 광견병에 걸린 개는 일주일 만에 죽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개한테 물렸을 때는 얘가 광견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잖아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예방접종을 하고 아는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일주일 안에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완동물한테 물린 경우는 그래도 안전한데 모르는 개한테 물렸을 때는 얘가 일주일 뒤에 죽나 안 죽나 이걸 확인을 못하니까 우리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기 전에 빨리 상처 씻고 병원 가서 빨리 예방접종하고 그리고 뱀한테 물렸을 경우가 있어요. 뱀은 이제 송곳니에서 이렇게 독이 나오는데 특히 독사를 조심해야죠. 독사는 색이 아름답고 머리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에요. 그리고 송곳니가 되게 윗송곳니가 확실하고요. 그냥 작은 증상으로는 이제 송곳니 자국이 있다던가 뭐 부종 통증 이런 게 있고요. 이제 독이 막 퍼지게 되면 오심구토에다가 뭔가 출혈도 일어나고 입에서는 뭔가 금속맛, 고무맛 같은 이상한 맛이 느껴지고 토열에 뭐 마비 증상에 이러다가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독사한테 물렸을 것 같다 이러면은 독의 투입 여부를 확인을 해서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돼요. 움직이면은 독이 빨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물린 부분을 부목으로 고정하고 얘는 심장보다 낮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심장보다 높아버리면 이게 심장 쪽으로 빨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독이. 그러니까 심장 쪽으로 오히려 낮게 해줘가지고 독이 이렇게 못 올라오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뱀한테 물렸을 때는 심장보다 낮게 해줘야 되고 지혈할 때는 심장보다 높게 해줘야 되고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심장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물린 곳 바로 윗부분에 이렇게 꽉 묶어준다면은 이쪽으로 피가 안 통해가지고 독이 안 퍼질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세게 묶으면 안 되고, 소독칼로 뭐 이렇게 절개해라 뭐 요런 응급사항이 있는데, 의사가 아니라면 괜히 피부 손상이나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만약 의사가 있다면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빨리 지혈하고 묶어가지고 그리고 빨리 병원에 가야겠죠. 그리고 흡인기로 상처 흡인하는 건 도움이 되긴 하는데 뭐 입으로 독을 빨아주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오히려 이걸 입으로 독을 빨다가 내가 독에 노출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 감염이나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기.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행위 위험하니까 하지 말기. 그리고 알코올 같은 거나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함부로 먹이지 말기. 병원에서 어떤 처치를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빨리 응급처치 해가지고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라. 이게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벌한테 쏘였을 때는 이제 과민성 쇼크 알레르기를 조심해야 돼요. 보통 48시간 이내 발생하는데 어쨌든 뭐 부종이나 뭐 통증, 뭐 기관지 경련, 심한 경우는 쇼크나 호흡 발작, 뭐 호흡곤란 발작 요런 게 생길 수 있고요. 이거 빨리 침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 손톱이나 신용카드, 가위, 칼날 이런 걸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밀어내듯이 이렇게 빼야지 괜히 여기 침 보인다 이래가지고 핀셋이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찝으려고 하면 오히려 독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손톱, 신용카드, 가위 등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침이 있다면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꺼내줘야 되고요. 얼음 주머니를 대주면은 독 흡수가 좀 덜 되겠죠. 그리고 과민성 쇼크 올 수 있으니까 부상자 잘 관찰해줘서 만약에 응급 상황이다 쇼크 왔다 이러면 에피네프린 투여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창상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창상이라 하면은 이제 피부나 점막 등의 조직이 이렇게 손상될 정도로 이렇게 뭔가 다친 경우 이렇게 뭔가 외상을 입은 경우를 말을 하는데 출혈이나 뭐 쇼크 같은 예방을 해줘가지고 아니면 뭐 추가적인 2차 감염이 안 되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창상 같은 경우는 폐쇄적인 거랑 개방적인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폐쇄적인 거는 다행히 피부는 안 찢어졌지만 이 피부 아래 조직이 혈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손상이 돼서 부종, 두통, 뭐 멍 같은 게 이런 든 경우를 우리가 폐쇄성 창상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부종이 있다 보니 찬물로 찜질을 하거나 얼음 주머니로 이렇게 지혈을 해주면 좋고 또 탄력붕대 감아가지고 심장보다 이렇게 높게 해주면 부종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외관상으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더 부상이 있는지 아니면 감각이나 운동신경 뭐 이런 데 이상이 없는지 이런 거 잘 관찰해주고요. 심한 뇌출혈 의심 시 쇼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멍만 보이고 안 보이는데 밑에서 진짜 심한 출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쇼크가 오는지도 보면서 쇼크가 왔다면 우리 쇼크 예방 체위 이거 아시죠? 트렌델렌버그 체위 이렇게 다리 높여주는 체위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개방성 창상은 이제 열린 상처예요. 그래가지고 좀 다친 부분이 이렇게 노출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감염이 되기 쉬워서 그런 거 잘 드레싱을 해줘야겠죠. 찰과상은 그냥 긁힌 상처예요. 그래서 긁혀가지고 그냥 뭐 깨끗하게 씻어주고 감염 안 되게 뭐 항생연고라든지 드레싱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열상 같은 경우는 상처가 불규칙하게 이렇게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심하게 찢어진 경우 이런 거. 그래서 출혈이나 감염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직접 압박법으로 이렇게 뭔가 지혈을 해주고 상처가 깊지 않다면 빨리 세척하고 드레싱하고 심하다면 빨리 병원 가서 2차 처리해줘야겠죠. 절상은 베인 상처예요. 베인 거. 종이나 칼 같은데 베인 거고요. 그래서 얕은 상처라면 빨리 세척하고 드레싱 해주면 되는데 이제 깊이 파인 상처 같은 경우는 빨리 지혈하고 멸균 드레싱 해서 의사한테 가줘야 되고요. 자상은 찔린 상처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작더라도 이제 감염이 되기 쉬워요. 왜냐면 상처가 깊어서 못에 찔린 거.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손가락 못에 찔렸어 이렇게 점 같은 상처겠지만 속 안에서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서 감염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드레싱 해가지고 파상풍 위험이 가장
크니까 파상품 면역제 투여해주고, 또 가시 같은 깊은 뭐 이물질이 있다면 제거를 하고, 아니면 너무 깊거나 좀 이거는 우리가 빼면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이물질은 그대로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드레싱 한 채로 가서 병원 가서 처치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결출은 살이 찢겨가지고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늘어진 산점이 막 이렇게 붙어있기도 하고 덜렁덜렁 떨어져 있기도 하고, 어쨌든 살점이 떨어져 나가다 보니 출혈이 되게 심하겠죠. 그래서 덜렁덜렁 거린다고 떨어지지 않은 조직 막 이렇게 강제로 떼기보다는 원위치로 이렇게 보존해서 지혈해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하고요. 지혈할 때도 압박붕대 사용하고, 가능하면 지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혈대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피부 괴사가 와서 오히려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혈대는 상황에 맞게 쓰고, 어쨌든 빨리 압박붕대 하고 빨리 병원 가야 되고요. 내장 또는 안구 돌출이 됐다면 이거 내가 껴줘야지 빨리 이러면 좋겠지가 아니라, 이건 그냥 건들지 말고 멸균 식염수에 이렇게 덮어가지고 촉촉하게 덮어가지고 빨리 병원 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단은 말 그대로 그냥 잘려 나간 거죠. 그래서 신체 부위가 잘려 나간 건데, 그러다 보니 피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지혈 부위 높게 올려주고, 지혈대를 사용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붙이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은 영구적으로 절단된 상태로 살아야 되니까 웬만하면 지혈대 사용하지 말고 빨리 가서 병원 가서 해결을 해서 2차 손상이 없게끔 해줘야겠죠. 그리고 피가 많이 나니까 쇼크에도 대비하고, 절단 부위 빨리 찾아가지고 병원에 가야겠죠. 그리고 잘려나간 부위는 깨끗하게 거즈나 방포에 싸가지고 얼음을 채운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냉장 상태를 만들어주는데, 이 신체 부위가 얼음에 직접 닿게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빨리 서늘하게 해가지고 병원에 가야 빨리 붙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절단 부위를 차게 보관을 못 하거나 아니면 6시간이 경과하면은 이게 잘 안 붙는다고 해요. 왜냐면 근육이 피가 안 통하면은 4에서 6시간 이후에는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단이 됐다 이러면 빨리 병원 가가지고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상이에요. 화상은 이제 1도, 2도, 3도 이런 게 있는데, 뭐 열 때문에 화기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약품에 의한 화상, 전기에 의한 화상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도, 2도, 3도 이거는 이제 얼마나 심한지 거기에 따라서 보는 건데, 1도 같은 경우는 다행히 표피만, 피부 껍데기만 다친 경우예요. 그래서 피부만 좀 빨갛게 되고 부어 올라서 그냥 일주일 정도면 그냥 스스로 나아요. 그리고 찬물에 담그거나 이제 차가운 천으로 통증을 줄여주고 하는 게 좋고요. 냉기를 이렇게 차갑게 해주면 화상이 이제 피부 깊숙한 곳으로 파고 들어가는 걸 좀 방지해주겠죠. 그리고 통증이 있을 수 있다면 이제 진통제나 뭐 아스피린 이런 걸로 통증 및 염증을 방지해주고, 알로에 젤 이런 걸 발라주면은 피부 수분 유지도 하면서 이렇게 좀 보습 효과가 있어서 좋다고 해요. 근데 드레싱은 하지 않는 게 효과적이고요. 2도 화상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표피 화상인데 진피층까지 좀 다친 경우예요. 그래서 수포랑 물집이 잡힌 경우고, 1도보다 통증이 심하겠죠. 그래서 일단 응급처치로는 찬물에 담그거나 아니면 차갑게 해가지고 통증을 줄이고 냉기를 줘가지고 화상이 더 깊이 파고들지 않게 해줘야겠고요.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아스피린, 뭐 진통 소염제 이런 거 쓰면 좋고, 그리고 멸균 드레싱으로 깨끗하게 감싸서, 상처 감싸서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포가 있다면 이거 터트리지 말고, 또 주변 파편도 막 이렇게 피부가 지저분하네 이러면서 제거하면 안 돼요. 수포가 터지면 화상 연고 바르고 드레싱 유지한 채로 해가지고 빨리 병원을 가야 되고요. 특히 화상 부위는 마른 드레싱을 해줘야 돼요. 젖은 드레싱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화상 부위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서 쉽게 마르고, 또 이게 체온이 이렇게 젖은 드레싱에 의해서 많이 뺏겨요. 그러면 이제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화상 드레싱은 건조하게 그냥 깨끗한 천으로 이렇게 덮어주기만 하고, 젖은 드레싱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비닐 드레싱도 하지 말아라. 왜냐면
공기가 안 통해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오히려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기가 빠지기 전에 빨리 이거 화상 응급 상황이네 이러면서 연고 발라줘야지, 항생제 연고 발라줘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기가 빠지기 전에 뭔가 바셀린이나 연고 이런 걸 발라버리면 화기가 빠지기도 전에 이렇게 막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화상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처치는 빨리 찬물로 빨리 식혀가지고 화상이 더 번지는 걸 막아주고, 연고나 이런 거 함부로 바르지 말고 마른 드레싱 해가지고 빨리 병원 가라. 젖은 드레싱은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도는 너무 심하게 화상을 입어서 피하 및 근육층까지 입은 화상이에요. 그래서 회백색 또는 검은색을 띠기도 하고요. 모세혈관까지 다 손상이 돼서 피부가 되게 건조하고 또 세포가 많이 손상이 돼서 통증을 오히려 잘 못 느껴요. 그리고 건조하고 붓지 않는 멸균 드레싱이나 빨리 깨끗한 천으로 상처 감싸서 병원 가야겠죠. 그리고 쇼크 올 수도 있으니까 다리를 높여주고요. 그리고 화상 부위에 만약에 옷 같은 게 들러붙었다 이러면 강제로 떼지 말고 바로 병원 가는 게 중요하고, 또 통증이 만약에 있다면은 이거는 3도 화상도 있지만 1도, 2도 화상도 같이 함께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화상의 공통 간호는 뜨거운 연기나 화염 이런 뜨거운 열기를 흡입했을 때 호흡기에 오히려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얼굴 부분을 가장 보호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손발, 생식기 이런 부분 화상 부위 조심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흡입하면서 호흡기에 화상을 입어버리면 이제 숨을 잘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 곤란이나 쉰목소리 이런 기침가래에 그름이 섞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호흡기에 내상이 입지 않도록 요 부분도 좀 주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상 체표면에 9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9. 그래서 다 9의 배수로 뭔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 면적의 몇 프로가 화상을 입었다 요렇게 계산하는 게 있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 얼굴을 화상 입었다 이러면 9%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등은 넓잖아요. 그러니까 9 더하기 9 해서 18%가 손상을 입은 거고요. 가슴도 마찬가지로 넓잖아요. 그래서 9 더하기 9 이래서 18% 화상. 왼손도 9%, 오른손 화상 입었으면 9% 화상. 그리고 성기는 1% 화상, 왼다리는 다리는 길잖아요. 그래서 9 더해가지고 18% 화상, 오른다리도 18% 화상. 이래서 어디 다쳤냐에 따라서 화상이 얼만큼 50%다 80%다 이렇게 계산하는 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기는 어쨌든 성인에 비해서 몸이 짧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기들은 18%예요. 등도 마찬가지로 18%, 가슴도 18%. 손은 작잖아요. 그래서 왼손 9%, 오른손 9%, 성기 1%, 왼다리는 성인보단 좀 낮아가지고 13.5%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9%랑 9의 딱 절반인 4.5% 더해가지고 13.5%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상이 이제 열기에 의한 화상도 있지만 이제 화학약품에 의한 약에 의한 화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약에 의해서 화상을 입을 정도면 되게 엄청 강한 거거든요. 약이. 그러니까 빨리 제거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빨리 약품을 씻어주고 나중에 충분히 씻었다면 순한 비누로 씻고 헹궈줘야 됩니다. 그리고 석회가루가 있다면은 이렇게 반드시 털어내고 물로 세척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약품하고 이렇게 물하고 같이 닿아버리면 반응이 일어나서 더 심하게 화상을 올 수 있기 때문에 석회가루는 털어내고 그 다음에 물로 세척을 해주고요. 페놀 같은 약물은 물에 녹지 않아서 알코올로 먼저 씻어낸 다음에 물로 씻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약품이 옷에 묻은 경우는 빨리 옷을 벗어야겠죠. 왜냐면 옷을 통해서 막 더 피부에 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상이기 때문에 마른 드레싱을 하고, 화상 부위가 넓다면 빨리 깨끗한 수건으로 감싸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고, 이건 약품에 의한 화상이기 때문에 약품 용기 같이 가져가면 빨리 치료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눈에 약품이 들어갔다면은 수압을 낮게 해서 물로 씻어내야 돼요. 수압을 세게 해갖고 하면 약이 더 깊숙하게 파고들면 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전기에 의해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통하면서 신체 내부에 손상을 입은 경우인데 뭐 흔히 뭐 감전 같은 거 말하는 거겠죠. 안전한지 확인을 하고 뭐 플러그 코드 빨리 빼주는 게 좋겠고, 이게 전원 차단이 불가능하다면 119에 빨리 연락하고 전기공사에 연락해서 이거 전원 빨리 꺼야 되고, 그다음에 환자 의식 상태나 이런 기능 상태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쇼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쇼크 자세에 이렇게 다리 올려주는 트렌들렌버그 채위하고 보온해서 화상 전문병원 가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더위에 의해서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거는 산업보건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산업보건 내용 미리 본다고 생각을 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사병, 이거 해일자예요. 해일자. 그래서 태양을 너무 많이 쐬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원한 장소 가서 물 많이 마시고 시원하게 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은 열경련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응을 따로 빼가지고 이온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온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나트륨,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소금이 없는 거예요. 이온 성분이 없는 거. 그러다 보니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버린 거거든요. 너무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렸어. 그랬더니 나트륨이 없네. 그래서 근육에 경련이 일어났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원한 데 가서 물 마시면 되고요. 특히 이온이 없기 때문에 소금물 마시고 이온 음료 마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수액 같은 거 해줘도 괜찮고요. 열피로예요. 얘는 피가 문제인 상태예요. 왜 피가 문제냐면 너무 더워가지고 혈관이 찍찍 늘어난 거예요. 너무 늘어나다 보니 피가 혈관이 좁을 때는 이게 피가 빠르게 흐르는데 이렇게 피가 늘어나 버리니까, 혈관이 늘어나 버리니까 피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순환이 잘 안 돼서 일시적인 쇼크가 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강심제를 먹거나 커피 등을 마셔서 심박동을 더 세게 해주면 피가 더 팍팍팍 돌겠죠. 그리고 강심제 투여할 때는 섬액인지 꼭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어쨌든 피의 순환이 빨리 되게끔 하면 열피로는 해결이 돼요. 그리고 다리를 올려줘가지고 트렌델렌버그 채위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포도당이나 식염수 이런 걸 공급해주면 물의 양, 피의 양이 많아지니까 순환이 더 잘 되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더위에 의한 거니까 시원한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몸 식혀주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사병이에요. 얘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자가 죽을 수도 있는 죽을 사자 생각하면 되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몸 체온 조절을 해주는 시상하부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 나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몸이 고장이 난 상태. 그래서 열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올라가는 상태.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고요. 이거는 진짜 생명까지 위급한 상황이고, 너무 덥다 못해 땀도 안 흘려요. 그리고 뜨겁고 건조한 피부고, 너무 온도가 높아서 이거는 찬 생리식염수 관장을 하거나 아니면 얼음통에다가 들이부어가지고 빨리 온도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시원한 곳 가가지고 옷 다 벗기고 얼음통에 담가가지고 빨리 체온을 떨어뜨려줘야 되고, 이거는 뭐 의식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빨리 의사 진료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위급할지 모르기 때문에. 요 시상하부 뇌 쪽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더위에 대한 공통 간호는 어쨌든 시원한 곳으로 가서 좀 쉬게 해주고, 다리 올려주고, 혈액순환 도와주고, 또 꽉 조이는 옷보다는 좀 느슨한 옷 입어서 좀 피가 잘 돌게 해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추위예요. 동상을 입은 경우죠. 그래서 가벼운 동상부터 이제 심한 동상까지 있는데, 가벼운 동상은 이제 청색증이나 아니면 뭐 충혈, 가려움증, 통증 이런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2도 동상으로 좀 심하게 가면 오히려 수포가 생기고 뭐 발적이나 뭐 딱지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도까지 가면 이제 조직이 괴사하고 4도는 더 심한 거죠. 동상 같은 경우는 따뜻한 부위로 이제 따뜻하게 몸을 녹여주면서 혈액순환에 방해될 수가 있으니까 바지나 의복 같은 거 좀 쪼여지는 이런 물체가 있다면 제거해주는 게 필요해요. 동상 부위가 일부 녹았거나 아니면 병원이 너무 멀리 있어서 응급조치를 취해줘야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동상 부위는 따뜻한 물로 녹여주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담가주고 조직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이제 몸을 녹여주는데, 통증이 있다면은
아스피린 같은 이런 진통제 줄 수 있고요. 동상 부위가 녹았다 하더라도 걸어 다니면 안 됩니다. 들것으로 운반해야 돼요. 왜냐면 아직 완전하게 녹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더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부종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통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로 몸을 녹였다 하더라도 들것으로 운반을 해주세요. 그리고 소독된 마른 거즈를 손가락이나 뭐 발가락 사이에 껴가지고 습기를 제거하고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해주고요. 동상 부위에 옷이나 침구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 술 마시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혈관이 확장돼서 체온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요. 그리고 녹은 부위 다시 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사지 해주면 세포 주변에 아직 얼음이 있는데 이게 마사지 통해서 세포를 찔러가지고 세포가 더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마사지 하면 안 되고, 또 춥다고 전기담요, 뭐 뜨거운 물주전자, 난로 이런 걸로 바로 동상 녹이면 안 돼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차가운가 뜨거운가 몰라가지고 온도 더 높이다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에 의해서 중독됐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모르고 실수에 의해서 부주의로 인해서 뭐 농약 같은 거 잘못 마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살이나 뭐 살인 수단으로 이렇게 좀 약물 쓸 수도 있고, 아기 같은 경우 호기심에 의해서 이게 뭐지 하고 잘못 먹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독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독성 물질을 빨리 배출해주고, 만약에 들어갔다면은 이게 작용을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흡수 잘 안 되고 빨리 배출하고 해독하는 이게 중독 요기의 응급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경구 중독이라 하면은 이제 중독 물질을 먹은 거죠. 먹은 건데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환자 주변에 뭐 용기가 있다든가 아니면 환자 입 주변에 뭔가 묻어 있거나 냄새 등으로 이 물질을 좀 추측할 수 있고요. 병원 갈 때 이 동물 통 같은 거 아니면 토에는 물질이 있다면 이거 같이 가져가면 좀 도움이 돼요. 근데 토물을 챙길 때는 장갑 낀 손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어떤 독이 같이 묻어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거 맨손으로 만지면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쨌든 이제 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작용이 일어날지 몰라서 뭐 호흡이나 뭐 이런 순환 상태 이런 거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금기가 아니라면 제일 좋은 방법은 구토를 해가지고 빨리 이 약을 뱉어내야 돼요. 그래야 소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구토 유발제가 이펙학 시럽이라고 있는데 이름도 참 뭔가 이펙학하고 뭔가 가래 뱉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펙학 시럽으로 구토를 유발해가지고 빨리 약을 빼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위장 통과하기 전에 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고, 이미 위까지 넘어갔으면은 구토해봤자 뭐 소용없죠. 그때는 빨리 위세척 같은 거 해줘야 되는 거고, 바로 약 먹은 직후에는 소화되기 전에 빨리 토해낼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구토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죠. 이미 약이 작용했거나 뭐 이런 혼미, 혼수 등으로 의식 저하가 왔거나 경련 환자가 어떻게 구토를 하겠어요. 임산부 잘못 구토하면 큰일 나겠죠. 아기도 구토 잘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심장 발작이 있거나 아니면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도 괜히 이상하게 구토하다가 심정지 오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강산이나 강알칼리성 부식 물질을 삼키는 경우는 구토하다가 이제 식도가 다 상해버리겠죠. 그것도 안 되고, 이제 뭐 석유 제품 이런 거 삼킨 경우도 안 되고요. 출혈이 있다면은 구토하면은 더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토를 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빨리 이제 약을 뱉어내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삼킨 지 좀 됐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위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또는 구토를 하면 안 되는 환자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까지 갔어요. 이럴 때는 이제 위세척을 해줘요. 근데 이 위세척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위세척 했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 위세척을 하겠죠. 안 그러면은 뭐 굳이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좌측 횡하이로 좌측 축이로 누워가지고 기관에다가 이렇게 삽관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려면 위액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생리식염수를 일단 넣어줘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세척액을 넣고 관을 막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헹궈내면서 이렇게 세척액을 배출하는 과정이고요. 위세척은 이제 최소 한 2리터 정도 해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활성탄을 투입해서 이 약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끔 이렇게 활성탄을 넣어줘요.
근데 위세척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위세척을 마친 후에는 만에 하나 이제 독극물이 더 넘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활성탄을 넣어줘 버리면 독물질을 얘가 다 흡수해요. 그래가지고 약물 중독 환자인데 이게 되게 좋고요. 위세척한 직후라든지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이게 투여가 돼야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구토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미 구토를 한 다음에 써야죠. 왜냐면 활성탄을 넣어버리면은 이펙각 시럽까지 이제 활성탄이 다 먹어버리는데 그럼 구토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구토 한 다음에 활성탄 써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강산, 강알칼리, 뭐 에탄올, 뭐 여러 석유 제품 이런 것들은 활성탄도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있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활성탄이 효과가 없다면 이제 화재로 해가지고 빨리 배출을 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식염수 화재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극을 줘가지고 장운동 빨리 촉진해가지고 어쨌든 빨리 빼내주는 거. 근데 이것도 아무나 못하고 장음이 안 들린다든가 아니면 좀 뭔가 몸이 이상한다든가 뭐 최근에 수술을 했다든가 아니면 강한 부식성 물질을 섭취했을 경우는 화재도 쓸 수 없다는 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는 이제 알칼리 또는 약산을 삼켰을 때는 희석을 하는 게 좋겠죠. 안 그러면은 이제 식도나 이런 점막 등이 다 손상을 입으니까 넘어가면서. 그래서 차가운 용액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물이나 우유 이런 걸로 희석을 하는데 또 많이 먹어버리면 또 구토를 할 수 있으니까 적정량을 먹어야겠죠. 그리고 강산 같은 경우는 위세척을 한 다음에 희석을 해요. 왜냐면 물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희석이 되면서 열하고 증기가 발생하면은 이제 내부에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중성에 가깝게 이제 산성이나 염기성 이런 걸 중화해서 어쨌든 뭐 제산제를 투여하든 이래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진정 수면제를 뭔가 자해 목적으로 과량 복용했을 경우에요. 그래서 호흡마비나 뭐 혈압 하강, 혼수 사망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도 유지를 하고 호흡순환 상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심폐소생술 해줘야겠죠. 그리고 보온을 잘 해주고 의식저하가 아닌 경우는 빨리 토해내가지고 약 빼줘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위세척이나 활성탄 투여해가지고 독물질 빨리 제거해야죠. 그리고 금식 상태 유지하고 토하다가 질식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예방해주고 또 중추신경 각성제나 억제제 가뜩이나 이제 지금 진정수면제 먹었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쥐약을 잘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뭐 시골 같은데 이 쥐약을 잘못 먹어버리면 이제 출혈이 심하게 나서 생명이 위험한데 코피도 나고 이제 혈뇨나 혈변 이런 거에 생기면서 여러 부위에서 이제 출혈이 나서 되게 위험하거든요. 일단은 의식 저하가 아니라면 빨리 토해내야겠고 위세척, 활성탄 투여, 화재 이래가지고 빨리 쥐약 성분 빼줘야겠죠. 그리고 병원 이송할 때 이 쥐약통 가져가야 쥐약 먹었어요. 어떤 약이에요.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병원에서 혈액 응고 검사라든지 수혈 비타민 K 주사 해가지고 출혈에 대한 이런 응급처치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일산화탄소 볼게요. 일산화탄소는 CO 라고 쓰고 얘는 한마디로 독성이 있는 가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산소 없이 뭔가 타버렸을 때 그때 나오는 기체로 보시면 되는데 무색, 무치, 무미의 기체로 산소보다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에 더 잘 붙어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옮겨야 되는데 일산화탄소를 옮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현기증이 나고 호흡곤란, 뭐 혼미 증상 이런 게 오는데 산소가 잘 안 돌아서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빠르게 마시게 하고 이거는 산소 100% 빨리 줘가지고 산소 100% 주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산소 확보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신선한 공기 마시고 빨리 병원 가서 산소 100% 줘가지고 제대로 피에서 산소랑 결합해서 돌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일산화탄소는 한번 이걸로 손상이 돼서 뇌 손상이나 이런 게 와버리면 회복이 안 되고요. 이거는 진짜 빠르게 조치해줘야 되는 응급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옛날에 연탄가스 이런 걸로 일산화탄소 중독 이런 게 많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젖은 연탄 이런 걸 태우다 보니까 산소랑 결합을 잘 못해가지고 일산화탄소라는 이런 독성 기체가 나온다. 그래서 산소 대신에 일산화탄소 옮겨서 뇌나 뭐 이런 게 손상이 되면서 혼미, 혼수 이런 호흡곤란 증상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